먼저 이제 개괄적으로 현대시를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시적 화자야. 시적 화자. 시에는 뭐 말하는 이가 있는 거지. 스파이더맨 봤어? 안 봤어? 봤지? 그치? 주인공 누군지 알지? 그 스파이더가 주인공이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제일 먼저 너희들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 명확하게 딱 알아. 그것처럼 시도 마찬가지야. 시도 주인공이 있는 거야. 그 주인공이 말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주인공은 시에도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을 우리는 말하는 이 다시 말하면 시적 화자라고 얘기를 해. 다만 영화도 마찬가지야. 영화에서 주인공 없는 영화 있어? 없지. 다 있어. 다 있어. 그지? 다만 이 주인공이 표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인 거야. 현대시도 마찬가지야. 현대시도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 알겠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 아니면 우리 이렇게. 만약에 시를 읽었는데 우리 교과서에 김소울의 진달래꽃이 실려 있거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보기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나 나왔네. 그러면 당연히 이 작품의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뭐 했다?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지. 그지? 어쨌든 시적 화자는 나 우리로 나타나. 만약에 이제 시 작품에서 나 우리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 돼. 학교 시험 선지에서 예를 들어서 가 작품, 나 작품 이렇게 나오면 두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로 올바른 것은 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 작품에서는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났지만 나에서는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선지들이 나와. 그러면 간단해. 나 우리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바로 시적 화자. 그래서 시에서 제일 먼저 너희들은 뭘 찾아라? 시적 화자를 먼저 찾아라. 그래서 딱 네모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명히 난 시적 화자가 말하는 이라고 얘기했어. 자, 시적 화자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렇지.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듣는 이가 있어야 돼. 그 듣는 이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시적 대상이야. 쉽게 말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쌤이 시를 써. 뭐에 대해서? 형광등에 대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형광등은 시적 대상이 되는 거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시적 대상은 듣는 이. 그리고 이 시적 대상은 나 분명히 듣는 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다 사람일 필요는 없어. 사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사물이 될 수도 있어. 자, 시적 대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들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시적 상황이야. 현대시가 고전시가보다 훨씬 더 어렵다. 왜 그런 줄 알아? 현대문학을 많은 친구들이 더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상상을 해서 그래. 상상하면 안 되는데. 상상의 날개는 에버랜드 가서 펼쳐야 돼. 근데 여기에서 문학 공부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문학은 뭐 하는 거야? 감상하는 거야. 감상은 조건이 있어. 그 조건에 맞게끔만 이해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너희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지. 그러면 다 틀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국어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그래. 상상을 해버리니까. 시적 상황이라는 것은 이 시적 화자랑 시적 대상이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우리는 시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상상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작품 속에서 그냥 찾아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김소울의 나보기가 역겨워 딱 읽어보면 지금 시적 화자는 뭐 하고 있구나? 이별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별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 반드시 본문에 있게 돼 있어. 만약에 없다면 그건 상상이 있는 거예요. 꼭 그 시적 상황이 의미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들이 명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지. 아까 왜 쌤이 수행평가 얘기했잖아.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많이 볼 때 현대시 분석하는 쪽지시험 수행평가 많이 보거든. 응? 예전에는 뭐 이
김소울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작가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특징 이런 거 자료 찾아와서 논문 찾아와서 보고서 써서 수행평가 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선생님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떤 시 주고 그 시에 대한 그 시의 문맥에 담겨 있는 함축적 의미를 뭐해라? 서술하시오. 이거 수행평가 잘 많이 봐. 요즘 너희 학교에서. 물론 선생님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시적 상황은 분명히 이 시적 화자랑 시적 대상이 현재 놓여 있는 상태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놓여 있는 상황을 확인하는 게 시적 상황이야.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해. 시적 화자는 그러면 시적 화자는 자기가 놓여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더라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이별의 상황이야. 그래서 그 이별을 뭐 하고 있어? 받아들이고 있어. 아니면 이별을 거부하고 있어. 아니면 그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어. 뭐 이런 어떤 태도를 취하더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중심화제야. 그게 중심화제야. 물론 이 태도가 모두 다 중심화제가 되지는 않지만 거의 90%는 다 태도가 중심화제라고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를 읽고 시적 화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을 찾고 시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시적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하고 나면 이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파악을 할 거예요. 응? 우리가 이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야? 형식적인 요소를 확인하러 가야 되겠지. 그치? 우리가 이제 일명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상상고가 시 문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거나 시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면 제일 많이 언급을 하는 게 바로 표현상의 특징이야. 자, 표현상의 특징은 크게 일단 1번 표현법이 뭐냐? 다른 말로는 수사법이겠지. 수사법이 뭐냐? 수사법에는 비유법도 있고 변화법도 있고 강조법도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니까 당연히 뭐 운율이 느껴져야 되는데 운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율을 확인할 때 쓰는 게 반복법과 음수율과 음보율을 보고 운율을 확인을 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작품에서 이미지에 뭐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지? 청각이냐, 촉각이냐, 후각이냐, 공감각이냐, 뭐 복합 감각적 이미지냐, 아니면 뭐 시각이냐. 응? 자, 그 다음에 작품 속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던 표현법 말고 나타나는 다른 표현법들이 있어. 뭐 감정이입이라든지. 객관적 상관물이라든지. 또는 추상적, 이번에 상상고 2학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나왔거든.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뭐냐, 뭐 이런 거라든지. 물론
C의 형식적인 요소를 판단을 내릴 때 이 네 가지 요소 말고도 있어. 뭐 수미상관도 있을 수도 있고, 그지? 많아.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쌤이 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우리가 C를 공부를 할 때, C를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형식적인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가라는 거지. 너희들이 그래도 중학교 다니면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야. 물론 여기에서 보면 뭐 좀 처음 보는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유법 그러면 뭐 은유법, 직유법, 그리고 화류법, 대유법, 의인법, 대유법까지 이런 게 비유법이고, 변화법 그러면 변화법에 뭐가 있어? 반어법, 역설법 이런 것들이 통상 도치법 이런 건 변화법이라고 그래. 이번엔 41기지. 걔네들이 2학기 중간고사 때 김서울의 진달래꽃이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이거든. 너희들 2학기 중간고사. 그 김서울 나오면 항상 무슨 표현법 물어보겠어? 반어법 물어보겠지 뭐. 그치? 무조건 물어봐. 반어법. 근데 이제 유치하게 고등학생이 되는데 에이 반어법은 이렇게 안 물어보겠지. 그치? 그러면 너무 유치하잖아. 그럼 다 맞게. 반동 형성에 대해서 나와.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왜 사람의 심리가 심리학에서 반동 형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뭐 하고 싶은 거야? 반대로 무언가를 행하고 싶어 하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을 한다는 거지. 그걸 이제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반어적인 표현, 반어법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정보로 반동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부분을 뭐 찾았으시오 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게 사실 반어법 찾아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유치하게 반어법은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지, 새 말은. 어쨌든 이러한 표현법, 이거는 우리 여기 교재 다 있어, 얘들아. 쌤 이제 하면서 내가 어디에 얘기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반복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운율이 형성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반복은 시어가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래? 문장 자체가, 시행 자체가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특정한 어미만 아까 얘기했잖아.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게 이제 전성어미냐, 연결어미냐, 또는 뭐 선어말 어미냐, 뭐 그런 게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음수율 그러면 음수율은 통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글자 수 얘기하는 거잖아. 글자 수.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 또는 뭐 일곱 자, 다섯 자. 그래서 세 글자, 네 글자를 3, 4조라고 그러고, 네 글자, 네 글자는 뭐 4, 4조라고 그러고, 일곱 자, 다섯 자 그러면 뭐 7, 5조라고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음수율을. 음보율은 뭐야? 끊어 읽기야. 세 번 끊어 읽으면 3원 보고, 네 번 끊어 읽으면 4원 보고. 그치? 두 번 끊어 읽으면 그럼 뭐라고? 2원보가 되겠지. 너희들 1학년 때는 2원보 작품을 공부하는 건 없는데, 이제 2학년이 되면 상상고가 2학년 1학기 때 문학 수업을 하거든, 학교에서. 그 해냄 출판사에서 나온 문학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해. 그 이 해냄 출판사 제일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작품이 참 맑은 물살이라는 작품인데, 그게 이음보야. 이음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3음보랑 4음보가 일반적인 현대시의 운율의 형식인데, 이음보에 해당하는 것도 뭐하더라? 있더라. 그리고 음보율이 없는 것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음보율 안 나타나는 것도 있다. 자유시에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백석 작가는 보면 지금 완전 산문처럼 써져 있거든. 그런 거는 음보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 무조건 모든 시가 다 음수율이 있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이미지야 뭐 잘 알지. 그지? 그리고 감정이익과 객관적 상관물, 이거는 수업하면서 얘기를 할 거고.
이거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역시도 어떤 특정한 추상적인 관념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할 때 우리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얘기를 해. 자, 어쨌든 현대시를 분석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분석을 할 거라는 거죠.